AI로 무언가 자동화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런 화면들이죠. VS 코드 같은 개발 프로그램을 깔라고 하고, 새까만 터미널 창에 알 수 없는 명령어를 처리하라고 하고, 데스크톱 앱 하나 설치하는 것도 로그인 한번 하는 것도 은근히 벽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창을 닫으실 거예요. 그런데 2026년 7월 챗GPT의 워크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제 개발자가 아니어도 이런 세팅 하나 없이 아주 캐주얼하게 에이전트 기능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개발 환경이든 별도 프로그램이든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매일 여는 인터넷 브라우저 안에서 에이전트를 굴려보겠습니다. 딱 3가지 만들어 볼 거예요. 첫째, 명단 한 장을 넣으면 문서 수십 장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둘째, 회의 녹취록 3건을 스킬로 바꾸고 그걸 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다음 제 할 일만 골라서 캘린더에 등록까지 시킬 겁니다. 셋째, 지저분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고요. 팀원들이 링크로 열어볼 수 있는 대시보드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배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건 챗GPT 워크인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브라우저 탭 하나 안에서 문서도 만들고 회의록도 정리하고 대시보드까지 배포하는 에이전트 작업 공간입니다. 오늘 콘텐츠의 난이도는 응용 단계입니다. 여러 단계의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 에이전트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응용이라고 썼지만 AI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모든 과제는 여러분이 직접 따라할 수 있도록 파일과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댓글과 영상 설명에서 확인하시고 꼭 따라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실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문서 대량 생성, 반나절 걸리던 걸 한 줄로 줄입니다. 명단 한 장이면 서식 그대로 수십 장, 복분 노동을 통째로 없애줍니다. 둘째, 회의록 자동화, 2시간 걸리던 걸 5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표준 회의록으로 바꾸고요. 내 할 일은 캘린더 등록까지 합니다. 셋째, 데이터 분석과 대시보드, 며칠 걸리던 걸 한 세션에 끝냅니다. 지저분한 매출 로우 데이터를 알아서 정리하고 분석해서 보고서랑 대시보드까지 만들어줍니다. 제가 왜 굳이 설치 하나도 없이를 강조하는지 짧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기업 강의를 100회 넘게 다니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실습 강의에서 제일 어려운 건 AI 기능을 익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회원가입, 설치, 환경 세팅이라는 겁니다. 로그인하고 처음 보는 메뉴 눌러보는 그 첫 몇 분, 그 심리적 허들이 사실 제일 큰 산이에요. 그런데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같은 코딩 에이전트로 가면 이건 개발자 영역이구나 하고 벽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번엔 그 에이전트가 우리가 매일 켜는 브라우저 탭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챗GPT 워크가 정확히 뭐냐? 한마디로 일반 실무자들을 위한 AI 에이전트예요. 브라우저 탭에서 바로 설치나 개발 환경 없이 문서, 보고서, PPT, 대시보드까지 완성물을 뽑아주고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지메일 같은 내 도구까지 연결해서 굴려줍니다. 이게 갑자기 AI가 똑똑해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개발자들이 주로 쓰던 코덱스라는 엔진을 실무자 화면에 그대로 얹은 겁니다. 사실 이 흐름은 클로드가 코워크로 먼저 열었고 2026년 7월 달에 워크로 대응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챗GPT 워크로 내 PC에 있는 폴더 제어도 가능하나요? 됩니다. 근데 그건 설치가 필요한 앱 영역이고요. 오늘 저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탭 하나로 구글 드라이브랑 캘린더까지 다 제어할 거예요. 이 워크 기능을 무료로 쓰기 위해서는 챗GPT 앱 설치가 필요한데요. 곧 무료 사용자도 브라우저에서 워크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될 겁니다. 본격적인 실습 전에 개념 4개만 이름 붙여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 내 업무 방식을 저장해두고 재활용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MCP 커넥터,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캘린더 같은 외부 서비스랑 연결하는 통로예요. 세 번째, 플러그인. 2026년 7월 챗GPT 서비스 안에서는 앱과 커넥터가 플러그인이라는 이 항목에 통합이 됐습니다. 스킬이 내가 만든 것이라면 플러그인은 남이 만든 스킬과 MCP 등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서브 에이전트. 큰 일을 쪼개서 여러 에이전트가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건데요. 오늘은 서브 에이전트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병렬 처리 용도로만 쓰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과제는 몸풀기입니다. 템플릿에 맞춰 문서 대량 생성하는 건데요. 우선 이 웹사이트에 가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주겠습니다.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이 안에 수료자 명단과 수료증 템플릿, 우수자 상장 템플릿이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을 열어보시면
30명의 수료자 명단이 있고요. 수료증 템플릿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수료증 템플릿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성명과 소속 부서 이런 것들이 변수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장 템플릿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명에 해당하는 반복 작업을 AI 에이전트한테 한 번에 요청하고 한 번에 30개의 수료증을 만들어내는 그 태스크를 해볼게요. 챗 GPT에 오시면 이렇게 위에 챗과 워크 구분이 생겼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쓰던 이 챗 GPT 일반 채팅창에서는 문서를 대량으로 뽑는 게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번에 답변에 얻을 수 있는 분량, 그러니까 토큰의 한계가 있어서 수료증 30장 같은 걸 시키면 중간에 작업을 멈추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받았어야 했어요. 에이전트 기능은 30개의 파일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토큰 한계가 아예 없어졌다가 아니라 오늘 쓸 수 있는 토큰 한도 내에서 대량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팅 한 번에 토큰 제한은 없어진 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3개의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입력해 보겠습니다. 업로드한 수료자 명단 바탕으로 30명 전원의 수료증과 우수자의 상장을 업로드한 템플릿 서식 그대로 일괄 생성해 주세요 라고 해 볼게요. 엔터를 누르면 한동안 에이전트가 우리 업무를 수행해 줄 겁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오시면 돼요. 약 10분 동안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결과물 압축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료증 워드 파일 30개가 이렇게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우수자 상장 HTML도 이렇게 5개가 나왔네요. 상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값이 올바르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워드 파일도 열어보면 적절한 곳에 이 변수가 제대로 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조금 전 도입부에서 4대 개념 스킬, 서브 에이전트, MCP, 플러그인을 한 줄씩만 정의해 드렸죠. 이번 과제에서는 그 4개가 실제로 돌아가는 걸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념 하나하나를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한 업무를 끝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4개가 자연스럽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녹취록과 스킬은 제가 사전에 준비를 해 놓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회의록을 병렬 생성하고 생성된 회의록을 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 캘린더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있는 회의록 작성 스킬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을 작성할 녹취록 압축 파일 다운로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파일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단계적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을 확인해 보시면요. STT 앱으로 딴 구어체 원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녹취록 3개를 이렇게 업로드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서브 에이전트 개념이 나옵니다. 3건을 한 번에 병렬로 시키면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3개를 동시에 작업합니다. 두 번째, 스킬입니다. 회의록 서식을 매번 설명할 필요 없이 미리 저장해둔 회의록 스킬이 서식을 책임집니다. 회의록 3건이 딱 같은 틀로 나오게 됩니다. 스킬이 이미 내 계정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호출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스킬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해가지고 업로드한 스킬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작업해라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랑 네 번째랑 플러그인이 여기서 같이 나오는데요. 만들어진 회의록 3건을 제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그대로 업로드 할 거고, 그리고 내가 할 일만 구글 캘린더에 넣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 플러그인을 연동해야 하는데요. 이 플러그인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 채팅창 아래 플러그인을 선택하거나 사이드바에서 플러그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선택하게 되면 연결할 수 있는 플러그인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구글 캘린더와 구글 드라이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만 있으면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청해서 회의록 파일을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내 구글 캘린더에 반영하도록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록 3건을 작성해 주었고요. 이 3건의 회의록 작성자가 모두 이서연으로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라고 했고요. 업로드 했다고 하고
캘린더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제 구글 드라이브에 가보시면 이렇게 회의록 3개가 올라왔고요. 회의록을 열어보면 서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캘린더에 가보시면 AI 에이전트가 구글 캘린더에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잘 반영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편입니다. 이 과제가 기존 채팅과는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채팅창에서 하던 건 한 번 묻고 한 번 답받고 였죠. 그런데 이번엔 매출 데이터 하나 던져놓고 정리부터 분석, 보고서, 대시보드, 웹 배포, 순위 애니메이션까지 여러 단계를 한 번에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중간에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끝까지 업무를 완수할 거예요. 이 여러 단계를 한 번에 자율적으로 끝까지 에이전트의 본질이고 오늘 제가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입니다. 세 번째 과제에 필요한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해주시고 압축 해제해 주겠습니다. 이 파일은 전분기 판매 실적 보고서를 담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 판매 실적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파일은 이번 분기 판매 실적을 보고서로 만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팀장님의 메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잘 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AI한테 설명해주는 프롬프트 예시 한번 복사해 줄 거고요. 워크에다가 요 3개 파일 업로드 하시고 프롬프트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에는 프로젝트 맥락과 거시적인 흐름을 AI에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할지를 제안서를 작성해서 인간에게 허락을 구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한 2분기 판매 데이터를 정리해 분기 보고서와 HTML 대시보드로 만들어 URL로 배포할 바로 하지 말고 작업 계획부터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작업을 어떤 흐름으로 할지 간략하게 기획을 해 봤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하라고 했고요. EDA를 진행해서 데이터 분석 1차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 메모를 확인하고 그 메모 기반으로 1분기 보고서 양식 톤에 맞춰가지고 2분기 분기 보고서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HTML 대시보드 만들고 URL 배포하고 애니메이션을 추가해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 주었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추가 요청사항을 주게 되면 AI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답변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앞서 정의한 절차에 맞춰가지고 나한테 추가로 뭔가를 요청하지 말고 업무를 끝까지 진행해라 라고 요구해 보았고요. 시작해 볼게요. 지금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가 각 단계마다 꽤나 복잡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제들을 쭉 이어서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좀 걸릴 것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이 작업을 하신다면 다른 일을 하다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상 AI 에이전트 동작은 코덱스 모델 2 클로드 코드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결과물인 HTML 대시보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대시보드가 나왔고 인터넷 링크가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분기 보고서 다운로드해서 보면 분기 보고서 워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열어보면 이렇게 이전 분기 보고서의 서식을 모방해가지고 이번 분기 보고서를 작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회 기간도 기간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대시보드로 예쁘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시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도록 기능을 추가해 봤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월, 6월 이렇게 시기가 지나면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배포는 챗GPT 워크 안에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RL로 배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외부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이렇게 URL을 만들어 줍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주의는 드릴게요. 이건 모두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초대받은 사용자나 같은 워크스페이스 멤버가 열람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를 공유하는 팀원끼리 링크로 열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오랜 시간 AI가 일하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한 건 이런 순서로 이런 걸 만들어 줘 라고 정의해 준 것 뿐이에요. 정리하고 분석하고 보고서 쓰고 대시보드 만들고 URL로 발행하는
그 실행은 전부 AI 에이전트가 했습니다. 저는 방향만 정한 거죠. 한 가지 말하자면 AI가 잘 만들어준다고 바로 다 믿지는 마시고요. 보고서가 내 의도에 맞춰서 구성이 되었는지, HTML 대시보드가 회의에 적합한지 등은 꼭 검토하시고 완성도를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걸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과제 A에서는 명단 한 장으로 문서 30장을 뽑으면서 많은 파일도 한 번의 요청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과제 B에서는 회의록 자동화의 한 흐름 안에서 AI 에이전트 4대 개념, 스킬, 서브 에이전트, MCP 플러그인을 실제로 활용해 보았고요. 과제 C에서는 데이터 분석, 보고서, 대시보드 배포까지 한 번에 여러 단계의 업무 지시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개발자가 아니어도 AI 에이전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직접 다루지 않고도 코딩 에이전트를 만들어 쓰는 시대가 이미 왔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